여러분, 전쟁 때문에 남들 다 망한다고 할 때 역설적으로 그때 부자가 탄생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자, 오늘 우리는 전쟁이 터져도 부를 늘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의 길목을 알고 부를 늘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 하나의 전쟁을 먼저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죠. 당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원자재 가격 지수를 보면 전쟁 발발 후 3개월간 특정 섹터의 수익률은 시장 평균의 15배를 상회했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던지고 시장을 떠날 때 누군가는 이 전쟁의 시간표를 미리 읽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2026년 3월 현재 이란 사태를 마주한 여러분께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전쟁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냉혹할 정도로 정확한 3개월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지키는 법은 물론이고 앞으로 3개월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맥을 정확히 짚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귀해야 할 우크라이나 전쟁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은 가장 먼저 결핍이 예상되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즉 1단계 공포 단계에서 우리가 목격한 건 에너지의 폭주였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밸브가 잠겼다는 소식에 천연가스 가격은 단숨에 몇 배가 뛰었고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은 시장의 모든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죠. 동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안보 자산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이 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장 생존에 직결된 것부터 챙겨라는 신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에너지 광풍이 채 식기도 전에 자금은 벌써 다음 칸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단계 침공 직후의 식량 위기 단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라는 데이터가 시장에 뿌려지자마자 사람들은 기름 다음으로 먹거리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치솟고 사료와 비료 관련주들이 며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 그 광기 어린 시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류비와 비료 생산 단가를 높여서 결국 식량 가격의 구조적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석유주를 팔고 이미 비료주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3단계 원자재 공급난 심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곡물이나 기름을 넘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비철금속이 요동쳤습니다. 니켈과 알루미늄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자 전 세계의 제조업이 비명을 질렀고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에서만 생산되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이 중단될 거라는 공포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인공으로 등극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1차 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그 충격을 전이시킨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 전쟁이 장기화되자 시장은 역설적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원 무기화에 질린 국가들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렸고 언젠가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세울 재건 관련주들이 막대한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데이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공식을 2026년 3월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란 사태에 대입해 볼 차례입니다. 지금 테헤란 상공에 미사일이 오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한 지금 우크라이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란 사태 3개월 생존 전략은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3월 현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단계 공포의 구간을 바로 해부해보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우크라이나 때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에너지 숨통이 조여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2026년 3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해협 봉쇄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일각에서는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와 LNG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길목이 막혔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심정지가 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3월 10일자 외신은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단지가 가동을 멈추면서 유럽 천연가스 선물이 45% 폭등했고 영국은 가스 재고가 단 이틀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타전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 자본은 어디로 숨었을까요? 당연히 원유와 LNG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방위 산업주들입니다. 올해 확정된 우리 국방 예산만 해도 65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삼축 체제와 AI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방산주들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2026년 한 해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실적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전쟁의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미 에너지와 방산이라는 방패를 가장 먼저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2단계, 즉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확산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유가만이 아닙니다. 3월 중순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95원까지 치솟으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뛰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에 비상이 걸립니다. 여기에 해운 운임의 폭주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글로벌 선사들이 다시 희망봉으로 우회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물류비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곡물 가격이 뛰었던 이유가 생산지의 문제였다면 이번 이란의 사태는 운송비와 환율이 식탁 물가를 파괴하는 구조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곡물과 비료 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고수들은 유가 급등주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그 자금을 물류와 곡물 그리고 극심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습니다. 공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실질적인 고통으로 전이되는 이 길목을 선점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1개월을 넘기고 중기에 접어드는 3단계에 이르면 시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통의 전이와 대안의 탄생이 교차하는 지점인데요. 2026년 3월 중순 현재 유가와 환율의 협공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항공과 여행 산업입니다. 3월 15일자 주요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항공유 가격이 연초 대비 60% 이상 치솟으면서 주요 항공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반토막 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노선이 폐쇄되거나 멀리 우회하면서 비행시간은 늘고 연료비는 폭증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남들이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항공주를 던질 때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물류 자동화와 로봇 산업입니다. 해상 운송료가 연초 대비 17배나 폭등하고 인건비마저 오르는 이 시점에 글로벌 기업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비용을 극한으로 줄이는 효율화뿐입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삼성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물류 로봇 도입 예산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운임이 비싸질수록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 단 1%의 비용이라도 아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중기 단계에서는 로봇 대장주들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 생존 인프라로 재평가받으며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전쟁의 장기화와 그 이유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끊어냈듯 이번 이란 사태는 전 세계의 중동 원유 의존도를 강제로 낮추는 촉매제가 될 텐데요. 이미 2026년 3월 미국과 유럽은 IRA를 넘어선 강력한 에너지 안보법을 검토하며 태양광, 풍력, 그리고 무엇보다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동이 언제든 해협을 잠글 수 있다는 공포를 확인한 이상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2026년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영리한 자본은 벌써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과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3개월 뒤 시장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의 지도는 공포, 에너지 방산에서 시작해 고통, 물류 식량을 지나 대안, 로봇 신재생과 희망, 재건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과 $100를 넘나드는 유가를 보며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웠던 그 순환매의 시간표는 2026년 오늘 더 빠르고 강력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의 길목을 지키고 있느냐입니다. 전쟁 초기에 감기 어린 상승에 뒤늦게 올라타 상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뒤 전 세계가 목을 매게 될 로봇과 재건의 시대에 미리 가 있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망한다고 아우성 칠 때 조용히 이 생존 전략 로드맵을 계좌에 새기십시오. 위기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지만 설계도를 가진 자에겐 인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이 혼돈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3개월 뒤 압도적인 수익으로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3개월 자산 배분 가이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쟁의 타임라인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먼저 첫 번째 달인 지금, 즉 2026년 3월 현재, 포트폴리오의 최소 30%를 현금화하며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기억하세요. 뉴스가 가장 시끄럽고 테헤란의 화염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가 오히려 방산주의 단기 고점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과감히 챙겨서 다음 단계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6주 작전 계획이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는 에너지주의 변동성이 극에 달할 것이므로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정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달로 접어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차트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환율 전광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고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실질적인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두 번째 기회인데요. 이때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물류비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기업들을 선별해 매집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당시 곡물가가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물류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 즉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시점은 이번 이란 사태의 가장 큰 부가 결정되는 승부처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감에 젖어들고 이스라엘의 작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종전 혹은 휴전 이야기가 흘러나올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대중이 이제야 안심하고 다시 시장에 돌아오려 할 때 여러분은 이미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모듈러 주택을 필두로 한 재건 테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의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 파괴된 전력망을 스마트 그리드로 교체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물류 로봇으로 대처하는 미래형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그 비명 소리를 냉정한 데이터로 치환해서 읽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비명의 끝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3개월의 시간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와 2026년 현재의 지표와 만나서 만들어낸 가장 확률 높은 설계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금의 이동 경로, 이 본질적인 흐름을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지나고 나면 언제나 차트 위에 숫자로 남지만 그 숫자를 자신의 자산으로 만드는 건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1% 시야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